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갑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갑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갑목일간이 되겠고,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자, 갑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볼 때 일간을 먼저 보시고요. 일간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사주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사주의 용신과 희신을 찾는 것이고, 또 어떻게 배합이 되어야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먼저 놓고 봐야 되는데, 오늘은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간이 바로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됩니다. 나무가 되겠고요. 기운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은 나무의 기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뜻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은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건 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하지만은 기운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이제 따뜻한 온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행으로 구분했을 때는 목이 되지만 이걸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목 중에서도 어떤 목, 양에 해당되는 목이 되죠. 양목이 된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데, 자,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또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갑목은 양에 해당되는 목이고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글자 하나의 차이죠. 갑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인데 뭔 차이가 있을까? 굉장한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과 양은 서로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양이 강하다라고 하면 음은 부드러운 것이고요. 양이 예를 들어서 휘지 않고 곧다라고 하면 음은 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서로 성질면서 반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양목인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같다.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곧게 자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대립목과 같다라고 표현하죠. 대립목은 참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소나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오동나무, 편백나무, 여러 가지 뭐 전나무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 크고 곧고 단단한 성질의 그러한 목이 바로 이 갑목이다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갈대와 같죠. 부드럽고 유연하고 또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을목은 갑목은 대립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조금은 부드럽고 좀 유연하고 잘 휘어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갑목 같은 경우는 단단하죠. 제목으로서 동량 기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다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쓰기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화 통 명의을 이루게 되면 을목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게 됩니다. 세상 만물에는 각각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큰 돌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지을 때도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쇠 같은 경우는 강철이기 때문에 요즘은 배도 만들고 하죠. 그 재질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갑목 같은 경우 옛날에 뭐 쇠를 갖다가 철을 갖다가 가공할 기술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단단한 재질을 쓸 수 있는 게 돌하고 이 나무였거든요. 근데 집을 지을 때 옛날에 돌로 집을 짓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이 갑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를 갖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해서 집을 많이 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쓰는데, 이 제목으로서의 갑목을 쓰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써야지만 갑목으로서의 용도가 생긴다. 경금은 갑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쓰죠. 작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톱이라든가
대패 같은 걸로써 그냥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 만드는 것을 경금이 간목을 작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톱이라든가 칼이 좀 날카로워야지만 나무를 재련할 때 아주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있는데, 목공 하시는 분들이, 목수분들이 대패를 날이 갈지 않았어요. 또는 톱이 날이 서지 않았어. 도끼가 날이 서지 않았어. 그러면 기본이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날카롭게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목을 제목으로 만들기 위해선. 반대로 이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죠. 음과 양의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 을목은 제목으로 쓰기는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잘 휘어지죠. 휘어지는 나무를 가지고 기둥으로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가 필요한데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필요하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을목 같은 경우에는 또 내일 또 설명을 할 것이니 오늘 을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량의 제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고, 또 간목도 어떻게 보면 을목과 같은 나무, 목이잖아요. 그래서 꽃을 피우는 화초도 있지만 화목도 있습니다. 꽃을 피우는 화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이런 나무들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꽃을 피우는 목화 통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을목과 마찬가지로 병화와 개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간목은 간목의 본래의 목적보다 동량의 제목으로서 큰 버팀목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간목의 목적이다 정도. 그리고 목화통명에 대해서 간목이 꽃을 피우는 것은 부수적인 용도가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여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일단 절기를 먼저 봐야 되겠죠. 축월의 절기는 여러분들은 명리를 공부할 때는 절기를 구체적으로 24절기,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거 외워서 도덕 시간에 시험도 많이 봤는데, 물론 세시풍속적인 어떤 절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월에 어떤 절기가 있다 정도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축월은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월에서 축월로 이렇게 전환되는 기준은 소한이 된다. 소한의 세시풍속, 대한의 세시풍속, 이런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월이 바뀌는 기준이 무엇이다 정도 아는 것은 명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 되죠. 겨울. 자, 계절은 3개월씩, 3개의 월이 들어가죠. 인묘진월은, 이건 봄이 될 것이고요. 사오미월은, 이때는 이제 여름이 되죠. 그 다음에 신유술월은, 이건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부터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해월, 자월, 축월이죠. 이거 3개월은 동절, 겨울이 된다. 몹시 겨울은 기온이 하강한다. 혹한의 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멋지게 표현하게 되면 겨울은 엄동설한인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은 겨울에 어떤 한기를 느끼는 좀 어렵다. 남극 대륙처럼 영하 어떻다 40도 50도 툰드라 지역 40, 50도 내려가면 쉽게 말하면은 오줌 누면 바로 옵니다. 그 정도의 한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겨울이고, 남극 대륙과 같이 연상을 해야지만 이 원령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축월은 어느 계절, 어느 일간이든 간에 반드시 화가 있어줘야 된다. 얼어 있는 것을 해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만물이 다 수축수장해서 생기가 없게 되죠. 간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월에 화가 없으면 간목이 다 얼게 되고요. 땅도 얼게 되고 물도 얼게 되고 만물이 얼게 된다 해서, 축월에는 일단 눈을 씻고 찾아봐야죠. 뭐가 있느냐?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 이 조후를 위해서 쓰는 화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라야지 공력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목으로 쓸 때는 경금과 정화를 취용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축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경금 정화를 아울러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정화는 간목의 수기를 유용해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병화하고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겨울에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연장으로서 활을 쓰는 거하고 따뜻하게 보온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월에는 일단 병화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 경금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근데 천간에 일간 빼고 3개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3개, 경금, 병화, 정화 모두 투출될 수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지로 예를 들어서 신금 같은 것이 있어도 되고요. 천간으로 경금이 투출하고 지지로 오화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고, 천간에 경금과 정화가 투출하고 지지로 사화가 있어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용신, 희신으로 쓸 것이 모두 천간에 드러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지로 하나를 빼서 하나는 지지로 가지고 있고 2개가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 또는 만약에 하나가 없어요. 경금이 없어, 또는 정화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내 사주 원국에 내가 필요한 연장을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일을 하는 사람이 가끔은 벤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톱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다 갖고 있지 않을 때는 현장에 가서 다른 목수나 다른 기술자한테 그걸 빌려 쓸 수는 있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대여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여해서 쓰거나 빌려 쓰는 거 보다는 내가 연장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간목이 예를 들어서 경금, 정화, 병화를 써야 되는데 내 사주 원국이 가지고 있다? 그럼 든든한 거죠. 사주 국세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면 사주가 그만큼 좀 국세는 떨어지지만 대운에서 그걸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이렇게 병화, 정화, 경금을 아울러서 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에 해당이 되는 토죠. 양토, 음토가 있는데 천간에 무토는 양토, 기토는 음토, 지지로 진술, 충미토가 있는데 진술토는 양토, 충미토는 음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양대 음의 관계, 일간은 양이고 그 다음에 월지 있는 토는 음의 관계,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목이 토를 극하는 관계죠. 내가, 일간인 간목인 내가 월지에 있는 축토를 극하는 관계가 있으니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극자는 내가 관리하는 것이죠. 재성이라고도 표현한다. 재성은 다시 정제와 편제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양의 관계 또는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편제라고 하는 경우는 양대 음의 관계 정제가 되죠. 정제격이 되는데, 축월은 토왕절이고 목은 토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신약 한데 제왕, 재성왕하고요. 또는 이걸 갖다가 제다 신약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 제왕 또는 제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다고 하는 것이니, 일간이 세력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 왕한 재성을 내 꼴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갖추게 되죠. 일간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축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 개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월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정제격에 신약, 제왕한 사주가 맞고요. 만약에 기토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축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뭐다 정제격의 재성은 왕하고 일간은 약한 사주, 똑같이 월령과 똑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축중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인수라고 하는 것은 목을 생하는 관계, 음수가 양목을 생하는 것이니 저거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축중에 있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죠. 중기인 신금, 요것을 말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정관격이 됩니다. 그래서 축월의 간목은 3가지 격이 나올 수 있죠. 정제격, 정인격, 정관격이 되는데, 일단 축월의 간목은 신약하기 때문에 정관,
정인은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정관, 그 다음에 정제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다. 정인은 인성이기 때문에 나를 생주해 준다. 하지만 축월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절이죠. 그러면 물이 얼게 되죠. 결빙이 되죠. 물이 그러면 수생목이 아니라 겨울에 물이 얼게 되면 수극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생님 수극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행의 상생상극에는 수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물이 얼게 되면 마치 그 수는 얼음이 되죠. 얼음은 마치 금과 같기 때문에 금은 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오행의 원칙은 없지만 현상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겨울에 화초를 갖다가 물 많이 주고 밖에 내놓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수가 목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축월에는 화가 일단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화가 없는 해저 축월의 간목은 얼어 죽습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제격이 아니라 어떤 격? 정인격이지만 이 수가 얼게 되면 목을 오히려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선생 정편인 혼잡인데요. 얘는 정인, 얘는 편인.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정편인 혼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에 축월이라고 하는 엄동설안에 임수 개수가 투출하면 나를 생해줄 것 같지만 화가 없으면 나를 얼어 죽게 만든다.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통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금이죠. 갑신일주. 축월에 개수 임수는 축에만 뿌리두면 그렇게 왕하다고 보지 못하지만은 일지에 있는 신금에 통근하면 이 개수 임수는 세력을 크게 얻는 것이죠. 일지는 칠살이 나한테 공격, 금극목토하지만 저 수를 생해서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만 보게 되면 간목이 어떻다? 매우 신약하다.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에서 이렇게 인목을 봐서 간목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인중병화가 있어서 미약하지만 따뜻한 온기는 가지고 있지만 이 축월에 이 엄청난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 그것도 인신충이 되는 걸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떨어져 있으면 인신충이 절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요.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수를 받죠. 뭐 자축, 갑도 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신금하고 자고 먼저 합을 하게 되죠. 신자진, 수국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진은 없기 때문에 신자 반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되면 뭐가 왕해집니까? 수국이 되죠. 그러면 동절에 수가 더욱 왕해지게 되니 더욱 한기가 가중된다.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들이 글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동절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물이 많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기 더욱더 추워져서 기온이 하강 더욱 밑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더욱 춥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어떻게 돼야 돼?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화가 왕해지는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따뜻한 온기를 만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을해시 마찬가지고 천간에 을목이 있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해수는 뭐예요? 임계수의 뿌리가 될 수 있죠. 갑자시나 을해시나 뭐 큰 차이는 없고 또 어떤 분들 이걸 등락개갑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절대 등락개갑이 아닙니다. 등락개갑이 되려면 일간이 을목이어야 등락개갑이지 일간이 간목인데 왜 등락개갑으로 보시는지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공부 좀 안 한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 병인시가 되면 병화 도출돼서 이건 좋아야 되죠. 그죠? 뿌리를 둔 병화가 도출돼서 조후할 수 있으나 이거는 좋지 못한 것이 뭐냐면 얘하고는 충을 못하지만은 얘는 얘하고 충을 하죠. 인신충 되게 되면 얘가 깨박살이 납니다. 병화 도출돼서 조후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인신충하게 되면 이거는 좋지 못하죠. 저는 만약에 태기를 한다 이렇게 돼서 충하게 되면 저는 생시를 이렇게 잡진 않아요. 차라리 정묘시를 잡고 운은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다 이렇게 낫죠. 이건 충되게 되면 이건 일시로 충하게 되면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좀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무진시가 되게 되면은 요 축월 토황절이죠. 진의 뿌리를 좀 무토 줄여가지고 수를 이렇게 제할 수 있습니다.
기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를 제한다. 이 어떤 분들 무토 가지고 조후한다라고 하는 분들인데 절대 아닙니다. 토 가지고는 조후를 할 수가 없겠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재성으로서 인성이 많은 것을 제어하는 것이 제극인이라고 하죠. 이거를. 근데 이거는 좋은 제극인일까요? 나쁜 제극인일까요? 이것이 만약에 용제 파인이 되면 좋은 제극인이 되고요. 탐제 파인이 되게 되면 나쁜 제극인이 되는데, 제극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 무조건 나쁜 거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은 것, 이렇게 되면 나쁜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수가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무토로 수를 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제 파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사시가 되게 되면 시지에서 사화를 가서 조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신합이 되죠. 사신합 수가 되기 때문에 수기가 좀 세력을 얻습니다. 그렇다고 사중병화를 전혀 못 쓰는 것은 아니죠. 이것도 어쨌거나 운은 목화 운으로 가야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경오시가 되게 되면 좀 좋은 점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월의 간목이 물론 병정화를 얻어야 되는데, 병정화를 인중의 병화, 오중의 정화를 얻었습니다. 턴과 둘 다 투출되진 않았죠. 하지만 뿌리 있는 경험이 있어서 간목을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벽과 빈장이 아니라 작발해서 간목을 동량의 제목으로 만들 수 있다. 이때 화는 용신 또는 희신이 되는 것이고, 간목은 경금은 간목을 작벌하는 어떤 길신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나 수가 투출해서 한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 못한 국세가 되겠죠.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서 어떻다, 그죠? 온기를 좀 만들어내야지만 사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고, 임신시나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동절에 다시 수가 많아지죠. 계유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임신 계유시가 되면 무조건 목화운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석 자체가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정묘시 정도, 그 다음에 경호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얻어야 되는 것이니 정묘시, 기사 경호시 정도, 특히나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는 병화가 투출됐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신충 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기를 생시를 그렇게 잡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